여러분,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복용하는 약까지 모두 간을 거쳐 해독되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간은 흔히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간은 정말 조용한 장기라는 사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아무리 자고 쉬어도 몸이 무겁고 지치는 경우 그 원인 중 하나가 간일 수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집니다. 결국 몸이 쉽게 지치고 활력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입니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속이 자주 답답하고 식사 후 피곤함이 심하게 몰려온다면 간이 음식 속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독소를 쌓아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잃으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그 결과 피부가 칙칙해지고 여드름, 잡티,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황달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간에서 해독되지 못한 노폐물이 뇌혈관을 자극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초기 신호는 잦은 멍입니다. 간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고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간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이 탓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간 질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간 수치가 높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간 질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에서 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 단 음식을 즐기는 분, 비만이나 당뇨를 가진 분은 간 질환 고위험군입니다. 간은 술을 해독할 때 큰 부담을 받습니다. 또한 당분과 지방이 과다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이 간에 조금 낀 상태가 아닙니다. 지방간이 오래되면 염증이 생기고 간세포가 손상되어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은 간암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단순한 지방간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씨, 58세 남성은 직장 생활 중 회식이 잦았습니다. 술을 거의 매일 마셨고 피곤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검진에서 처음 지방간을 지적받았지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큰 병원에 갔지만 이미 간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간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늘 피곤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나아가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간은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간이라도 적절히 관리하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은 재생의 장기라 불릴 만큼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생활 관리가 핵심입니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즉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간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셨나요? 혹시 술을 줄였나요? 혹은 물을 늘렸나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제때 잠자리에 드셨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간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간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간은 혼자 고생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온몸의 다른 장기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위장이 부담을 받고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이 독소를 더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심장 역시 혈액 속 노폐물 때문에 더 크게 뛰어야만 합니다. 즉, 간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혈액 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지쳐 있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소소한 불편함들, 예를 들어 쉽게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자주 체한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간에서 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간 기능이 30% 이상 약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이 보낼 때까지 이미 간은 상당히 손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간 검진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대표 지표는 간 수치입니다. ALT, AST-GTP라는 수치가 그것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해서 당장 병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자몽은 훌륭한 간 보호제입니다. 포도와 블루베리, 자몽. 이 세 가지 과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간세포가 늙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또한 지방간을 막아주고 해독 작용을 강화합니다. 즉, 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 가지적 지방, 독소, 산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과일들입니다. 실제로 간 질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이 과일들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간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피로가 줄고 소화가 편해졌으며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간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입니다. 섭취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엔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에는 포도 몇 알, 저녁엔 자몽 반 개. 이 정도만 지켜도 간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간은 혼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포도와 블루베리, 자몽은 간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간에 이 과일들을 선물해 보세요. 간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간은 밤에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숙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면 간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간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간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간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간 해독 리듬을 맞춰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간이 과로하게 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전, 취침 전 물 한 잔씩,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간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간을 긴장시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간의 해독 효소가 약해집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권합니다. 간은 마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호호 씨 62세 남성. 평생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권했지만 김 씨는 생활 습관부터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 포도 몇 알, 저녁엔 자몽 반 개를 꼭 챙겨 먹었습니다. 또한 늦게 자던 습관을 고치고 밤 11시 전에 취침했습니다. 퇴직 후 술자리도 줄이고 대신 아내와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이 쉽게 떠졌습니다. 김 씨는 약보다 과일이 더 큰 힘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호호 씨 68세 여성. 평생 변비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소화가 늘 더뎠습니다. 블루베리와 포도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지 6개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돌아와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일, 단순한 습관이 간 건강을 되살린 것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자몽, 그리고 숙면, 물, 걷기. 이 조합은 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습관. 첫째, 충분한 수면. 둘째, 하루 30분 걷기. 셋째, 물 자주 마시기.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것만 지켜도 간은 회복합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작은 피로, 작은 소화 불량이 간의 첫 SOS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하세요. 오늘 마트에서 포도, 블루베리, 자몽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작게라도 꾸준히 드세요. 밤엔 제때 자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스트레스가 풀리면 간이 웃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건강해야 매일의 삶이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만듭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할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간을 지킬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습관만 바꿔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술을 줄이고 잠을 제때 자고 과일과 채소를 늘리고 물을 많이 마셨더니 간이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간은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면 간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모 씨 64세 여성. 평생 특별히 큰 병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식후엔 졸음이 심했습니다. 피부도 칙칙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검진 결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보다 생활 개선을 권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30분씩 걷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또 포도와 블루베리 자몽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체력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간은 방치하면 무섭게 망가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심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적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술은 간 독성의 최대 원인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설탕입니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이 음식들은 간에 지방을 쌓아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간을 급격히 지치게 합니다. 셋째, 약물 남용입니다. 진통제, 수면제, 보조제. 이런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 해독 과정에서 손상됩니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지시에 따라 드셔야 합니다. 넷째, 흡연입니다. 담배 속 독성 물질은 간 해독 효소를 소모시키고 간세포를 약화시킵니다. 흡연은 간암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간의 대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해독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즉, 마음 관리도 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이 하는 일은 단순히 해독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또 단백질을 합성해 몸의 재료를 공급합니다. 지방을 처리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간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불편, 사소한 피로가 결국 간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조용하지만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장기입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간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수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간에 좋은 과일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크지 않지만 간 건강을 지키는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과일 포도. 포도는 예로부터 혈액을 맑게 한다, 피로를 풀어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포도의 핵심 성분은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기능 검사 수치가 평균 20% 이상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집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씨에도 폴리페놀이 들어있지만 딱딱해서 삼키기 어렵다면 주스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는 방법이 간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포도 반 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과다 섭취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보관 후 시원하게 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올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간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서울에 사는 58세 남성 김모 씨는 30년간 술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의사가 지방간과 간 기능 저하를 경고했죠. 그는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진 못했지만 하루 한 번 포도와 블루베리 스무디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6개월 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간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의 지방 축적 정도가 평균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방간 예방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특히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중년 이후 사람들에게 블루베리는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면 1년 내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요거트 위에 올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50지. 컵으로 따지면 작은 종이컵 반 컵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냉동 보관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간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과일 자몽. 자몽은 다이어트 과일로만 아시지만 사실은 간을 해독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과일입니다. 자몽 속에는 나린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간은 웬만큼 손상되기 전까지 눈에 띄는 증상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간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은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그리고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만성 피로.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은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이 피로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면 몸 전체에 피로가 쌓입니다. 두 번째 신호, 소화 불량과 더부룩함. 간은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분해합니다. 간이 약해지면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기름진 음식 먹은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피부 변화.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해진다. 여드름, 뾰루지가 잦아진다. 이것은 혈액 속 노폐물이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피부로 밀려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 붉게 변하는 간성수장이라는 증상은 간 질환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황달.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면 간에서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잦은 멍과 출혈. 간은 혈액 응고자를 만듭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몸에 멍이 쉽게 듭니다. 여섯 번째 신호,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간이 해독 기능을 못하면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뇌로 올라가 뇌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기억력까지 저하됩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간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40세 이상 음주 습관이 있거나 비만,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 간 기능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뽑으면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AST, -GTP 세 가지 수치만으로도 간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의 필요성, 혈액 검사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의 지방 축적 혹 종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간은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초음파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체크법, 검진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자가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심한 피로감,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 잦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간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55세 직장인 이모 씨는 늘 피곤했고 피부가 칙칙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검진을 미루다가 결국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간암으로 진행되기 전이라 식습관을 고치고 꾸준히 관리하여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간의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간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 첫 번째, 이유 없는 피로. 두 번째, 소화 불량과 더부룩함. 세 번째, 피부 트러블과 손바닥 불금. 네 번째, 황달 증상. 다섯 번째, 잦은 멍과 출혈. 여섯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이 중 한 가지만 반복되어도 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 건강은 미리 발견이 답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킵니다. 정기 검진, 생활 체크, 그리고 예방.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간의 중요성과 위험 신호, 좋은 과일 생활 습관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가능한 가이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간이 해독하며 쌓아둔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5분 정도 심호흡을 합니다. 이때 간으로 가는 산소와 혈액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아침 식단은 가볍게 과일과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블루베리, 포도, 자몽 같은 간 친화적인 과일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2단계 점심과 활동 관리. 점심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가 80% 찰 정도로만 드세요. 간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폭식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식후에는 짧게 산책을 해주세요. 소화도 잘 되고 간 혈류도 좋아집니다. 점심 이후에는 물을 자주 마셔 간의 해독 활동을 도와야 합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 한두 잔, 이 이상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와 탄산 음료는 간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3단계 저녁 루틴. 저녁은 기름진 음식보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간은 밤에 해독과 회복을 하므로 저녁을 가볍게 해야 간이 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엔 가능하다면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야식은 간을 혹사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4단계 수면 습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간 건강의 황금 규칙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간세포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시간 이상의 숙면은 간의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5단계 주간 관리.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볍게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또한 주 1회 정도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 음악, 독서, 취미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6단계 검진 루틴. 40세 이상이거나 음주, 비만, 당뇨,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연 1회간 검진을 하세요.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7단계 금해야 할 습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음주입니다. 술은 간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특히 소주, 맥주, 양주 구분 없이 알코올 자체가 간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 독소는 간세포를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방부제, 첨가물이 간을 지치게 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약물 복용. 의사의 지시 없는 약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8단계 권장할 습관. 첫째,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 둘째, 꾸준한 수분 섭취. 셋째, 규칙적인 운동. 넷째,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는 모든 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간 건강의 핵심으로 꼽히는 요소입니다. 실천 예시 루틴. 아침 미지근한 물, 과일, 단백질. 점심 가벼운 식사, 10분 산책. 저녁 채소 위주, 기름기 줄이기. 밤 11시 이전 숙면. 주간 3번 이상 운동. 월간 체중과 간 수치 점검. 연간 정기간 검진. 실제 변화 사례. 대구에 사는 60세 남성 최모 씨는 간 수치가 정상의 2배였고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를 참고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과일 섭취를 늘렸습니다. 1년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8kg 줄었습니다. 그는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결국 간 건강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바로 습관과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뒤, 6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은 2개가 아닙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간은 준비한 만큼 회복한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 한 잔, 과일 한 줌, 조금 더 일찍 잠드는 습관. 이것이 바로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주변에 이 유용한 정보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